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살 충동이라던가 자해 충동이라던가 저랑 아빠랑 둘이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아빠가 조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한창도 들리고 했던 말도 하고 또 하고 가장 좋은 건 우선 집에 있으면 제가 좀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종종 이제 기절하기도 하고 여기 오면 뭐 CCTV도 있고 좀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일상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받는데 지금까지 한 5회 이상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담을 계속해서 받고 싶지만 그 상담 지원금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지원을 받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담 받는 부분에서 좀 지원이 됐으면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의료비 예산 자체가 이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 중에 이제 자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울증을 지속적으로 앓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면 이분들의 심리치료가 뭐 10회기 이 정도에서는 사실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400만 원은 한 명을 딱 1년 정도 보내면 딱 맞는 예산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다 지원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제 그러려면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부산시 성폭력 관련 사업 예산이 34억 9,200여만 원인데, 자, 그렇다면 이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가 사실 저로서는 가늠이 잘 안 돼요. 우 박사님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면 2020년 부산시 전체 본 예산이 13조 7,804억입니다. 네네. 그중에서 성폭력 관련 예산이 35억으로 0.025%예요. 아주 적은 수치죠. 이 사업들이 거의 이제 국비 12 매칭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부산시가 얼마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원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또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네네. 예. 35억에서 자체 사업 예산이 2억밖에 안 됩니다. 자, 아영아 대표님, 현장의 네. 지금 얘기는 뭐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만 의료비 지원 쪽이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성폭력 피해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심리치료적 지원입니다. 부산시가 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의료비는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2019년 한 해 부산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예산은요 1억 3천만 7천 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20만 8천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알맞은 정도의 지원인지 적은지 많은지 가늠하기가 또 이제 어려워요. 심리치료라는 게 일회당 한 1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계속 이렇게 피해자에 가는 어떤 예산, 직접 지원 예산이 좀 더 적고 가해자에 대한 것들도 혹시 적은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가 성폭력 피해가 그냥 개인이 있는 피해,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원인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맥락이 닿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쩌면 제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식 자체에 내가 쌓이고 겪지 쌓여서. 않으면 그 남의 일처럼 느끼는 네. 것들을 이제는 오늘 이 프로를 통해서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오고돈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도 한 달 넘게 이제 정신과에 입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피해자분이 이게 성폭력 상담소가 예상된 금액이 작잖아요. 자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에게 의료비가 못 나간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또 퇴원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부산시로부터 성추행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이나 피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식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해는 피해고 가해자 나갔으니까 끝,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좀 되짚고 가야 될 게, 공직사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대응 체계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공공조직 안에서의 어떤 낮은 성인지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부산시의 대응에서도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게 그렇던 거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느끼기는 뭐냐면 그냥 생색내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좀 더 훨씬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폭력이라는 이 강력 범죄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육 현장, 즉 학교 그 현장에서도 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펼쳐지는 셈인데요. 그 자세한 내막을 빅벙커가 취재해봤습니다. 보시죠. 이야기하기 전에는 또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까지 계속 했어서 죽기 전에 이제 이거 한 번만 이야기하고 그러고 싶다라는 의도로 했었고, 너무 힘들어서 인권센터에 갔는데 이제 그거에서 사건을 접수를 하면서 그 접수가 됐다는 사실을 가해 교수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그 가해 교수 측에서 먼저 이제 제 지도 교수하고 이제 연락하고 그 지도 교수를 통해서 네가 거기 신고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하면 신고를 이제 멈추겠느냐 등의 이제 그런 연락을 먼저 받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밝혀졌을 경우에 내가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구나 해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저 같은 경우에 2차 가해자가 인권센터였고 오히려 피해 부재를 받아야 될 공간에서 가해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상담이나 그 다음에 뭐 교육 지원이나 뭐 변호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는 뭐 전혀 관련 없이 이루어졌고, 상담소 연계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지원받지도 못했었을 거고 모든 게 제가 그냥 다 개인이 했었을 거예요. 가해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대학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지를 받지 않았었어요. 총장이 이제 전달해서 이야기하면 말도 이 교수가 이제 해임이 돼야지 연금도 받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금까지 못 받으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국 해임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는 학교로 다시 갈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제가 꿈꿔왔었던, 그리고 제가 원했었던 강의도 하고 또 학생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삶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공론화하면 적어도 부산대학교에는 다시는 진입을 못하겠구나라는 것과 또 이 사건을 공론화함으로써 결국 제가 이 사람들, 이 부산대학교에서
피해자 얘기를 이제 직접 들어봤는데 일단 용기를 내주신 또 이렇게 말씀 주신 피해자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5년에 사실 일어난 사안이거든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안희정 사건, 그다음에 오거돈 사건,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사건. 뭐 이런 사건과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형적인 위계형 권력형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권력이 존재하는 그 모든 곳에서는 성폭력이 언제든지 발생하고 있었고 정말 미투로 달라진 건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거. 네. 분명히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지만 미투 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여성들이 확실히 달라진 거는 네. 이제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지금 영상에 나오신 분은 미투 운동 이후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마 이 들춰내지지 않은 것들이 사회에 나와 있는 다른 미투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부산대학교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국립대학이잖아요. 즉 그 얘기는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떤 교육의 전당인데 세금이 계속 나가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가해 교수가 2018년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면이 아닌 해임당한 거잖아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저희는 그 구별을 잘 못하니까요.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비용으로 따지면 네. 해임을 하면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해임이라는 네, 그냥 교수직만 상실하는 네네. 거고 이제 파면은 이 연금과 퇴직금의 반 정도밖에 수령을 못하는 그렇게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한번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제?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추산을 해보면요, 퇴직금이 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매달 약 290만 원씩 지급이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아까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환수가 좀 되겠죠. 네네네. 자,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그곳에는 또 너무나 좀 다른 얘기가 펼쳐지니까. 학교가 부산대학교에서 발생을 했지만 부산대학교에서 지원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앞서서 우리가 봤던 어떤 상담소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치료비, 거기서 있는 상담비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그걸 나눠서 받으신 형태가 되는 거죠. 법률 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기금에서 이렇게 지원 연계를 받아서 이렇게 되게 되는. 그래서 뭐 비교가 안 될 정도. 이 가해자가 이제 받게 되는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지원금은 아니므로 그렇죠. 직접 비교를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오늘의 이 이야기한 자리에서는 그것들이 비교돼서 눈에 보이게 되고 저희들이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겁니다. 피해자는 아까 일에 대한 기회비용도 박탈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에게도 참 그야말로 버거운 이 성폭력 범죄입니다. 이 좀 강력 범죄죠. 근데 이것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들의 내막을 저희가 파헤쳐봤습니다. 보시죠. 앉아서 저 길이는 속이 보이고 저 길이는 속이 안 보이고 이렇게 하시면서 치마 길이를 봤던 것 같아요. 꼭 앉아서 속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을 안 하고 교칙을 규정할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렇게 하시면서 누가 속을 본다고 하면 많이 수치스럽고 불쾌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남학생들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당연히 너네 다리를 쳐다보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럼 너네가 조심을 했어야지
때는 계속 수업도 들어오시고 대면하는 일이 많았어요.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좀 충격적이었던 건가요? 일단 중간에 의자를 놓고 앉아보라고 해서 네. 선생님들도 그렇고 안에 속바지나 그런 게 보이는지 다 방송 인터뷰하고 나서 그냥 몇몇 선생님들끼리 누가 했는지 추리를 해서 그 친구들 불러서 약간 떠보기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었는데 혹시 그 자리에 너가 있었냐라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검찰에서 지금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생님들 일단 직무 배제를 시켰거든요. 직무 배제는 혹시 언제쯤 이루어졌나요? 이게 한 7월 말쯤 되는 것 같은데요. 7월 말이요? 예.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바로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 규정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사회학교다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뭐 해라는 조건이 이제 아니니까. 그 인터뷰 후에 이제 교사분들께서 이렇게 좀 떠보는 질문을 한 거는 2차 가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제재를 하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학생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2차 가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건 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일단은 있으면은 그건 이제 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건 한 번 더 선생님들한테 제재시키고. 2015년 6월쯤 첫 이제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아주 강한 추방 종합 대책을 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일단 교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은 일단 교단에서 배제하는 게 원칙이고 또 이 성범죄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또는 묵인하거나 이런 교원이 있으면은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고 은폐하고 이건 법적으로 지금 이제 징계 조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학교에서 은폐나 축소 왜곡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은 그 스쿨미투가 사실 뭐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지역보다 해마다 진짜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니라 어느 해에는 뭐 7, 8학교가 한꺼번에 터지기도 하고 오늘 뭐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누구한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배우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특히나 고등학교 이하의 또 학교에서. 저도 저 딸아이가 고3이거든요. 어떤 이런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사실 또 어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자, 지금 저희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시내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의 내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쭉 저 보시게 되겠는데요. 자, 저 뒤를 보시면 저기 이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읽기에도 참 민망하네요. 민망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민망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이거 읽으면서 좀 많이 불편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점이 그러니까 사실 너무 부끄럽고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희가 봐서 정말 충격적이지만 그 어떤 상황, 그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한 건데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계신 분이 아직도 우리 많다 학생들을 보니까. 위해서 한 말이다. 자, 지금 제 이제 뒤를 보시게 되면 부산시 스쿨미투 지도가 나올 거예요. 예, 참. 자, 이평센터장님. 네. 부산시 스쿨미투 발생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부산시 교육청에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답변을 이제 받아본 결과 교내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가 2017년에는 18건, 2018년에는 10건, 2019년에는 6건, 그리고 2020년에는 지금까지 발생한 게 총 6건에서 총 40건이 됩니다. 예.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그 부산시 학생들의 그 성인지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부산은 저런 일이 많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부산의 학생들이 그 말씀하신 성인지 이게 높고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크고 뭐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바꾸어 나갈 의지가 있는 도시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시각의 변화가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정 박사님. 스쿨미투도 피해자 가해자에게 들어가는 우리의 세금 비교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속상하겠지만. 앞서 그 부산대 미투에서처럼 피해 학생에게 지원되는 비용과 가해 교사들의 임금 관련돼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해 교사들의 경우 우리들의 이제 세금으로 구성된 임금을 좀 추산을 해봤어요. 네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이제 3년간 징계받은 교사가 총 62명입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추산된 퇴직금은 1인당 3,150만 원이에요. 거기서 공무원 연금 1인당 약 170만 원입니다. 예. 이 돈은 또 이제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매월 지급되는 거죠. 이거를 6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62명은 얼마죠? 20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이 있을 거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또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서적으로 저희가 이 수치를 듣고는 굉장히 또 납득이 안 되죠. 자, 아영아 대표님.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에 성폭력 관련 예산이 교육청 안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것에 그렇죠. 대한 쓰임새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어떻습니까? 보면은 학교 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부산시 교육청 그 사업을 살펴보면 한 4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스쿨미투 사건 관련 후에 이제 조치와 관련돼 있는 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스쿨미투 사안 처리 지원단 예산 한 4,1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산도 있지만 이거를 결국은 이거를 운영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시스템의 문제인데 부산은 이제 그 전담 기구조차도 없는 거죠. 자, 그래도 누군가는 이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는 있어야 이 업무를 하겠죠. 예. 교육청에서 교내 성폭력 전담 부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7대 특광육시 교육청 그 정보 공개를 보면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명의 변호사 한 분, 또 대구나 뭐 인천 이런 데에도 보면은 5명씩 이렇게 상담하실 수 있는 장학사님들이 계시는데요. 부산시에는 보건장학사님 한 분이 이것을 다 총괄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부산시에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가 전부 다 567개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567개 학교를 상대로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대응, 지원 이 모든 업무를 이 한 분이 이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쿨미투 발생 건수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도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담 인력이 1명이다. 저희가 사실 정보공개 청구를 7대 특광역시에 다 했어요. 비교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한 분, 그 고생하시는 한 분이 가장 성실한 답변을, 가장 자세한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부산시 스쿨미투 현황에 대해서 우리 또 알아볼 수 있고 오늘 얘기 나눌 수 있게 된 건데요. 감사를 드리고. 자, 아영아 대표님. 부산시 스쿨미투 가해 교사에겐 그래서 어떤 조치가 행해졌습니까? 이제 2017년부터 2019년 이 3년 동안 총 55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라고 돼 있고요. 이 중에서 파면이나 해임, 직위 해제와 같은 조금 중징계를 받은 분이 1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조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더니요. 스쿨미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직무정지나 그다음에 직위 해제를 통해서 피해 학생과 이 가해 교사를 즉시 이 분리를 시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청의 제재가 가능해요. 그런데 사립의 경우에는 그마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그 아까 나왔던 그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
그 경우에만도 한 달 동안이나 그 가해 그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제 계속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단 또 중간에 저는 왜 사립의 경우에는 왜 이게 좀 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잠깐 남았고요. 우리 저 이평선 선생님은 아마 이런 내용들 많이 아시죠? 이제 사립 같은 경우는 일단 교육청에서 징계권이 없어요. 사립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임이 안 되면 이제 다른 학교로 보내잖아요. 근데 문제 이제 같은 재단에 있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피해 학생이 몇 년 있다가 또 그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니까 그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몇 년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완전히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제도를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답답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분들은 현장에 계신 특히나.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대처하려고 하는 학교에 오히려 교육청에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우리가 함께 좀. 그러니까 VCR에도 답이 나왔거든요. 네. 학생들의 기준을 맞추면 돼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를 들어주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성인지 감성이고 이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인 거잖아요. 인권이요. 네. 자, 우리가 좀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2016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총 그 범죄 건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율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정 박사님. 제가 오늘 너무 피해자 대 가해자 막 이렇게 비용을 이제 비교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성폭력 범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에요. 여성가족부 이제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요. 성폭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4,645억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 저희가 세금을 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죠? 우리 모두의 피해입니다. 그렇죠, 성폭력 관련된 피해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네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개선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책상에 앉아서 그저 생각해내는 제도와 이런 것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부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실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개선안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얘기를 마치게 되네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한 줄 평. 되게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다. 바뀐 세상에 맞춰 살자. 타임스업 앞에 힌트에 타임스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타임스업 파이팅 for justice and equality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평등을 위해서 끝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각보 예산보단 이불 예산으로 따뜻하게 덮어줍시다. 박수 한번. 그 이불 예산을 정말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시간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대요.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러나 최대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상처의 흉터가 생기지 않게 덜 생기게 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혼자 해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죠. 자, 부산시가 시민을 좀 더 아끼는 마음으로 또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환경 보전, 수량 확보, 수질 개선, 낙동강 하류 지역에도 남조류 출현 시기가 한 달이나 빨라졌습니다. 상수원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고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을 연결해 생태 문화가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입니다.